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물론 0.4%의 상승이 나왔지만 어제 미국 시장을 보셨다면 아마도 이보다는 더 크게 상승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흐름에 비한다면 굉장히 아쉬운 상승폭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은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었네요.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는 쉬어가고 하이닉스 쪽에서 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반대로 삼성전자만 상승이 나왔었고, 또 그 외에는 저 PBR 관련주 있죠. 현대차라든지 KB금융 그리고 삼성물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저 PBR주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홍콩 ELS 사태가 있잖아요. 그 확정된 배상 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의 흐름은 그런 악재보다는 저 PBR주, 주주 친화 정책 이런 쪽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 PBR주 내에서도 오히려 현대차나 삼성물산보다도 금융주의 강세 흐름이 더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B금융뿐만 아니라 신한지주라든지 또 제주은행까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PBR주는 일단은 테마 자체를 길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 PBR주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순매도가 조금 나오긴 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그보다는 적지만 오늘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자,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난 3월 4일 이후로 10일 만에 처음으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5일 동안에 많은 순매도가 나왔다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 PBR주, 현대차라든지 삼성물산, 그리고 KB금융까지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정부에서 한 차례 정책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 개 업종들은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급 변화는 꾸준히 살펴보세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HD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신한지주, 삼성SDI, NH투자증권, 한미반도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금융주하고 증권주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5%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S&P 500은 비슷하게 1.1%, 또 다우지수도 0.6%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지수가 어제 2%의 급등이 나왔어요. 사실 최근의 흐름은 다소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틀 동안에 꽤나 큰 조정이 나왔었죠. 하지만 어제는 다시 엔비디아의 주가의 급등과 함께 반도체 지수의 2%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엔비디아의 주가를 살펴볼게요. 이틀 전에는 6%, 그리고 어제도 2%의 하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무려 8%의 급등이 나왔었고, 그게 오늘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주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많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특히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좋지 못했었던 만큼 오늘만큼은 오랜만에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저도 어제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보면서 오늘은 모처럼 반도체에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물론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한미반도체라든지 또 최근에 많은 반등이 나왔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그쪽에서는 오늘도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오늘 소폭이지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분명히 엔비디아의 주가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왜 국내 시장은 또 파란불이 들어올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졌었고, 제가 느낄 때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를 두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을 주봉으로 보면 확실히 추세선을 타면서 1년 동안의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위치를 보면 1년 동안의 추세하고는 굉장히 벌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2개월 동안 주가에 100%의 상승이 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고점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주체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미국 증시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선도 시장이고 시장 자체를 돈으로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계속 상승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국내 시장은 돈으로 밀어올릴 수 있는 데는 분명히 다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7% 이상의 급등이 나왔지만 국내 시장은 오전장의 반등을 활용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국장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1000 그 이상으로 가지 않는다면 국내 시장은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는 반도체가 쉬어간다면 어느 업종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꾸준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예시로서 한 가지 말씀드렸었죠. 전력 설비라든지 전기 관련주들, 이런 쪽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오늘 전력 설비 쪽에서 굉장히 가파른 시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은 지금 9%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재룡전기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네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 종목도 5%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전력 설비 쪽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그건 어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못 보셨다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원전 관련주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AI 반도체 쪽, 이쪽은 다소 피로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대안으로서는 결국 핵심 키워드는 바로 AI잖아요. 이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쪽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분명히 전력 수요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업종들도 계속 주목을 해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AI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쪽에서 한 차례 시세가 나왔다면 최근에는 반도체가 조금은 부침을 겪고 있죠. 그 틈을 활용해서 전력 설비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CEO가 대만의 한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서 앞으로는 액침 냉각 방식으로 갈 것이라는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 액침 냉각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가 많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발생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어떤 액체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특정 액체를 활용해서 그 열을 식히는 것이 바로 액침 냉각 방식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분명히 열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침 방식이에요. 데이터 센터를 물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일단은 이 방식은 조금은 새로울 수가 있지만 많은 대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로서 뛰어들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밑에 기사를 보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GS칼텍스, 이런 대기업들도 액침 냉각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초전도체처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던 방식은 아니었고, 또 엔비디아에서 처음으로 이 방식에 대해서 시장이 알렸던 만큼 우리가 AI 산업이 발전이 된다면 분명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정말로 엔비디아에서 제시를 했던 이 액침 냉각 방식, 그 관련 업종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중심에 있는 AI가 있고요. 최근 AI 반도체 쪽은 약간의 피로감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약간은 다른 쪽에 있는 AI 관련주들, 어제 말씀드렸었던 전력설비라든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액침 냉각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투자 대안으로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은 KN솔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KN솔의 주가를 보면 작년 하반기쯤에 매물대가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이쯤 되겠죠. 그래서 그 매물대를 뚫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2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이 터진 것은 바로 어제 터졌었네요. 그리고 또 다른 관련주, 지금 보시는 종목은 GST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계속해서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종목보다는 매물에 대한 부담은 적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고, 아무튼 주가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참 시장이 갈 듯 말 듯 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2700포인트가 상당한 매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확실히 돌파할 수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